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폭탄 발언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스에서 매번 저와 관련 보도할 때마다 노무현 재단 이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이명박 건을 언급하는데요. 재단과 별개의 개인 생각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서민과 약자들 입장에서도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쓴 겁니다.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양성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에 대한 비판도 타당하다 생각하면 여러 번 곱씹어보는 편인데요. 그래야 깊이 있는 생각과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식의 인민민주주의 타령하고 북한으로 가라 하고 좌빨이라 그러고 이런 조롱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생각하고요. 이런 악플러들의 민낯을 계속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도 보이는데요. 완전히 유시민 퀴즈로구만. 유시민 작가님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이런 건 완전히 저한테 영광 아닙니까? 아무튼 건전한 토론과 논쟁, 타당한 비판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오늘 오전 굉장히 심각한 단독 보도가 터졌죠.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 씨가 김건희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부인과 부사장도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김 씨와 부인 정 씨는 여사 추천으로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347억 원 규모의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작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이고요. 그 김 씨는 김건희 씨와도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아들뿐만 아니라 부인과 부사장도 취임식 명단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김 씨는 이미 처벌 충분히 받았고 많은 걸 잃었다. 더 이상 정치적 이슈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방금 전 올라온 소식임에도 벌써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대통령 취임식이 범죄자 모임이었구나. 이번 정부는 박근혜 때보다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잘못하면 나라가 거덜나겠다. 어떻게 저렇게 범죄자들이 득실득실거리냐. 이러한 강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오늘 윤석열 정부 탄생 100일인데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현실된 여사 리스크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긴 하죠. 그런데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 씨가 나토 일정에 동행하고 김양경 교수를 비롯해서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 동행 논란으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이러다 보니 대통령실에 공사 구분이 흐릿하다 이런 지적까지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적 채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전반적인 신뢰가 추락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휴가 기간이던 지난 2일 관저공사 특혜 논란과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고요. 특히 관저공사 수주 특혜 논란은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후원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서 더더욱 많은 의심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을 빠르게 설치해서 김건희의 활동을 공적 영역 안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최근 국민대 결론과는 달리 학계 등 많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김건희 리스크는 앞으로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김정숙 여사와 비교해봤을 때 김건희 씨가 2배나 된다는 거고요.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거죠. 이러니 보수 우파 내에서도 김건희 씨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원진 전 대표는 김건희를 통한 인사청탁은 없다고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고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죠. 역시나 김건희 수사는 언제 하냐?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나쁜 쪽으로의 영향 아니냐. 이런 게 영부인이라니 부끄럽다.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외로도 윤석열 정부 100일에 디테일한 분석이 이어졌는데 능력 인사라더니 탕평까지 놓쳤다. 지역, 학교, 성별, 탕평이 모두 깨졌다는 거고요. 스카이캐슬이 공고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에 올인하고 취약계층 대책은 찔끔 있어서 이 또한 서민과 약자들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보유세를 감면해서 다주택자들에겐 수혜를 주고 재벌 대기업은 키우고 철진한 낙수 효과를 꺼내들었다는 비판까지도 계속해서 나왔었죠. 잠시 후 10시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사전 기획 없이 질문자나 질문을 미리 정하지 않고 진행된다. 특별한 순서도 없고 주제 제한도 없이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망언이 뭐 하나라도 터진다 생각하고요. 기자 85.4%가 국정수행을 잘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만큼 날선 질문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짠 게 아니라면요. 물론 이에 대해서도 85%가 말이 되냐? 나머지 15%는 무슨 생각을 가진 거냐는 식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탄핵 전으로 돌아간 국정시계라며 이미 죽은 시대의 부활이다. 이런 비판 칼럼까지 나올 정도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로 윤석열 부부 사적 인연에 대해서 발본색원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하며 뿌리부터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진 지 오래라는 거죠. 이러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하고요. 입법부를 무시하는 오만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역시나 비판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계속해서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지만 얼토당토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대련,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 대의원들이 오늘 오후 2시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최고위원으로는 개혁적 성향인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을 지지한다 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